여기는 인생 이야기 스튜디오입니다. 오늘도 마음 편한 이야기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순간 있으셨습니까?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이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았는데 그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에 돌아와서야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 생각이 자꾸 떠올랐던 적 말입니다. 또 관계가 어색해질까봐 하고 싶은 말을 삼킨 채 혼자 마음을 달래며 하루를 넘긴 경험도 있으실 겁니다. 말을 아끼면 마음도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도 하지 못한 말들이 마음에 더 오래 남습니다. 말해야 할 것 같다는 마음과 그래도 참아야 할 것 같다는 마음 사이에서 우리는 자주 망설이게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소중히 여기며 살아오신 분들일 겁니다. 지금부터 그 마음에 대해 불필요한 침묵이 아닌 불편한 상황에서 품위 있게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부터 말하지 않고 사실부터 말하는 태도. 얼마 전 박미숙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지인으로부터 외모에 관한 말을 들은 뒤 그 순간보다 오히려 집에 돌아온 이후가 더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웃으며 넘긴 자리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혼자 거울 앞에 섰을 때 마음 한켠이 서늘해졌다고 합니다. 그 말이 단순한 농담이었는지 아니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정말 그렇게 보였던 것인지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날 밤 박미숙 씨는 평소보다 잠자리에 오래 누워 있었고 눈을 감아도 마음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며칠이 지나 지인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선뜻 전화를 받을 마음이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다툰 일도 없고 피할 이유를 누가 물어본다면 설명하기도 애매했지만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람을 멀리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마주쳤을 때 마음속에 남아있던 불편함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날 들었던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아있었고 그래서 기분이 편치 않았다는 사실을 조심스럽게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 분위기는 이전보다 더 어색해졌고 결국 관계는 예전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관계가 멀어지는 순간은 대부분 큰 다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가 마음속에서 오래 머물렀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1960년대 심리학자 엘버트 앨리스는 합리적 정서 행동 치료를 통해 사람이 상처받는 과정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건이나 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말을 마음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보았습니다. 수많은 상담 사례를 분석하면서 그는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을 먼저 꺼낼수록 상대방은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이 앞서고 사실을 먼저 전할수록 상대방은 상황을 돌아볼 여지를 갖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감정은 매우 솔직한 것이지만 동시에 가장 개인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먼저 말하면 상대방은 그 감정의 옳고 그름부터 따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닫게 됩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대화는 이해가 아닌 방어로 흘러가게 됩니다. 반대로 사실을 먼저 전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말과 행동을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게 됩니다. 그 말이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어떤 모습으로 전달되었는지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그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는지 조용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말의 순서는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듭니다. 감정이 먼저 나오면 마음이 닫히고 사실이 먼저 나오면 마음이 머무를 자리가 생깁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견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오늘날의 인간관계에서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내 마음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감정을 앞세운 말은 상대에게 나의 마음만 전달할 뿐
함께 바라볼 지점을 남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마음이 먼저 올라와 말을 정리할 틈이 없고 그 결과 말은 엉키고 관계는 조금씩 어긋나게 됩니다. 그것은 말이 서툴러서가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상대를 고치려 하지 않고 내 기준만 말하는 방식. 김미경 씨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 늦은 밤마다 전화를 해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밤 10시가 훌쩍 지난 시간에도 별다른 사전 양해 없이 전화를 걸어 한 번 통화를 시작하면 30분 가까이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웃이기도 하고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전화를 받아주었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몸도 마음도 점점 피로해졌고 밤 시간이 다가오면 전화가 올까봐 괜히 마음이 먼저 긴장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더는 그냥 넘기기 어렵다고 느껴 밤 시간에는 통화가 힘들고 가능하다면 낮 시간에 연락을 주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자신의 방식이 부정당했다고 느낀 듯 서운한 기색을 보였고 그 이후로 관계는 이전처럼 편안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며칠 뒤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상대방의 말투에는 거리감이 느껴져 내가 너무 차갑게 말한 것은 아닌지, 괜히 관계를 망친 것은 아닌지 혼자서 여러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사회심리학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사람들이 설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연구하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지적될 때보다 상대방의 기준과 상황을 들을 때 마음을 더 열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연구를 통해 누군가의 행동을 바로잡으려는 말보다 자신의 기준을 설명하는 말이 관계를 부드럽게 이어가는데 더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문제로 삼으면 듣는 사람은 자신이 평가받고 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 순간 마음은 자연스럽게 방어 쪽으로 기울게 되며 말의 의도와는 다르게 관계에는 긴장이 남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준을 먼저 전하게 되면 상대방은 그것을 하나의 생활 방식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이런 리듬으로 하루를 보내는구나 하고 조금은 이해하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 차이가 관계의 분위기를 바꾸게 됩니다. 상대방을 고치려는 말과 내 기준을 전하는 말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마음에 닿는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전자는 상대를 멀어지게 만들고 후자는 관계에 여지를 남깁니다. 공자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편한 방식이 언제나 상대에게도 편한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내 기준을 말하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일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조용히 설명하는 일입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선택을 남겨두는 것이 어른다운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상대가 달라지면 관계도 달라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꼭 누군가가 바뀌지 않아도 내 기준이 분명해지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한결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를 상처 주지 않으면서 나 자신도 지켜낼 수 있는 조금은 부드러운 말하기 방식입니다. 세 번째, 즉각 반응하지 않고 한 박자 쉬는 말하기. 김명수 씨가 겪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랜 친구가 함께한 모임 자리에서 젊은 세대를 일반화하며 부정적인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젊은 사람들도 함께 한 자리여서 그 순간 분위기가 미묘하게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때 바로 말을 꺼내야 한다는 생각이 스쳤지만 오랜 친구의 체면도 떠올랐고 괜히 모임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 않아 아무 말 없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며칠 뒤 그 자리에 있던 젊은 사람으로부터 그날의 말이 불편했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제야 그 순간을 떠올리며 친구에게 한마디라도 했어야 했다는 후회가 밀려왔다고 합니다. 이후 친구에게 그날의 상황을 조심스럽게 전했지만 이미 시간이 지난 뒤였고 그로 인해 대화는 더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그때 깨달은 것은 말하지 않은 침묵도 때로는 타이밍을 놓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인간의 사고가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빠르고 자동적인 반응이고 다른 하나는 느리고 신중한 판단입니다. 그는 오랜 연구를 통해 즉각 튀어나오는 말은 감정에 가까운 반응에서 나오고 잠시 멈춘 뒤 나오는 말은 생각을 거친 판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즉각 반응하게 되면 감정이 앞서게 되어 말은 날카로워지기 쉽고 듣는 사람은 공격받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한 박자 쉬고 반응하게 되는 경우엔 말을 고르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아니라 말을 다듬을 수 있는 시간이 생깁니다. 숨을 고르고 상황을 바라보고 상대의 입장을 한 번 더 떠올릴 여유가 생깁니다. 한 박자 쉰다는 것은 침묵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노자는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고 말하기 전에 먼저 헤아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니라 상황과 사람을 이해한 뒤 적절한 표현을 선택하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 순간 말하지 못한 것을 후회합니다. 그러나 즉각 반응했다면 더 큰 후회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한 박자 쉬는 연습은 말을 줄이는 연습이 아니라 말을 지키는 연습입니다. 네 번째, 상대의 체면을 살리면서 말하는 태도. 이수길 씨는 등산 모임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임 중 한 사람이 자신의 경험과 성과를 오랫동안 이어서 이야기했고 주변 사람들 사이에는 지루함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누군가가 그 이야기를 멈추게 했고 그 순간 분위기는 급격히 차가워졌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던 사람은 말을 멈추었고 모임은 예상보다 이르게 끝났고 그 이후로 그 사람은 모임에 나오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돌아보니 같은 뜻이라도 다른 방식으로 전할 수 있었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대의 이야기를 멈추되 체면을 지켜주는 표현이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1950년대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사람들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자신의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체면이 손상되는 순간 관계를 이어가려는 의지를 잃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자존심이 상하는 경험은 오래 기억에 남고 회복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말의 목적이 옳다고 해서 말의 방식까지 옳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를 멈추게 하는 말과 상대를 깎아내리는 말은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상대가 느끼는 무게는 전혀 다릅니다. 체면을 살리는 말은 상대를 세워두면서 흐름을 바꾸는 말입니다. 같은 목적이라도 상대의 자존심을 지켜준다면 관계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맹자는 사람을 대할 때는 그 사람의 처지를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랑이 많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을 무시하면 관계는 끊어지고 그 마음을 존중하면서 방향을 바꾸면 관계는 유지됩니다. 많은 분들이 옳은 말을 하려다 관계를 잃습니다. 그러나 어른의 말은 옳음과 배려를 함께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결론을 강요하지 않고 여운을 남기는 말. 박상준 씨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가까운 지인 김영호 씨가 건강 문제로 고민하고 있어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을 가보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김영호 씨를 위하는 마음과 달리 부담으로 받아들여졌고 이후 관계는 이전보다 어색해졌다고 합니다. 걱정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김영호 씨는 그 말을 자신의 선택이 부정당하는 말로 느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건강을 걱정해준다는 뜻이 마음을 닫게 만드는 말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얼마 뒤 김영호 씨에게 다른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조심스럽게 나누며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이야기를 건넸다고 합니다. 그 말은 판단을 요구하지 않았고 결정을 재촉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선택은 상대에게 남겨두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이후 김영우 씨는 스스로 병원을 찾았다고 합니다. 같은 걱정이었고 같은 방향을 바라는 말이었지만 전달하는 방식에 따라 받아들이는 마음은 전혀 달라졌습니다. 1960년대 심리학자 잭 브램은 사람이 선택의 자유를 위협받을 때 본능적으로 저항하게 된다는 심리적 저항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여러 실험을 통해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명령처럼 들리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다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결론을 앞세운 말은 상대방의 선택권을 줄입니다. 그 말 속에는 이미 정해진 답이 들어있고 상대는 그 답을 따르라는 요구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무리 선한 의도라도 강요로 느껴지면 사람은 거리를 두게 됩니다. 반대로 여운을 남기는 말은 상대에게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내 경험을 조용히 나누고 판단은 상대에게 맡깁니다. 그 순간 말은 명령이 아니라 하나의 제안이 됩니다. 말의 목적은 상대방이 건강을 챙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둘 다 같지만 그러나 하나는 강요로 들리고 다른 하나는 선택으로 남습니다. 강요는 저항을 낳고 제안은 생각을 낳습니다. 장자는 말은 바람과 같다고 했습니다. 바람은 붙잡지 않지만 스쳐 지나가며 씨앗을 옮기고 변화를 만듭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마음에 남는 말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가 지금 당장 내 말대로 움직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은 강요로 움직이지 않고 여운으로 움직입니다. 그 여운이 남는 말이 관계를 지키면서도 변화를 이끄는 어른다운 말이 됩니다. 이제부터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절대로 하면 안 되는 말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상훈 님이 겪은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후배가 직장에서의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상사와의 갈등,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불안까지 마음에 쌓아두었던 이야기를 한참 동안 전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조언을 건넸다고 합니다. 젊을 때 비슷한 일을 겪어보았고 그때는 참고 견디는 것이 도움이 되었다며 요즘은 포기를 너무 쉽게 선택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후배의 표정이 싸늘해졌고 대화는 빠르게 마무리되었고 그 이후로는 자연스럽게 연락이 뜸해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그 후배는 조언을 기대했던 것이 아니라 이해를 바랐던 것 같다고 합니다. 1950년대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인간 중심 치료를 개발하며 수많은 상담 사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조언을 많이 하는 상담사보다 상대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는 상담사가 더 큰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기 위해 이야기를 꺼낸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훈계하는 말투가 어려운 이유는 그 안에 평가가 담기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성향이나 태도를 부족함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경험을 기준으로 상대의 상황을 단순화하게 됩니다. 또한 특정 세대 전체를 하나의 틀로 묶어 판단하는 인상도 남기게 됩니다. 이러한 말들에는 공통적으로 자신이 상대보다 위에 서 있다는 무언의 태도가 스며들기 쉽습니다. 나는 이미 겪어보았고 상대는 아직 모른다는 전제가 자연스럽게 깔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조언을 건네게 됩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는 충분히 다뤄지지 않고 말하는 사람의 결론만 전달된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 결과 감정은 공감받지 못한 채 판단만 남았다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겸손을 넘어 다른 사람의 삶을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다는 인식을 담고 있습니다. 겉으로 비슷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느끼는 무게와 맥락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훈계와 가르침이 앞서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수직이 되어 위와 아래가 생기고 대화는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전달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단절되고 일방적인 설명만 남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선한 마음으로 정말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도움이 되는 말은 상대가 도움을 바랄 때 비로소 도움이 됩니다. 요청받지 않은 조언은 때로는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른다운 말하기란 먼저 가르치려 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해하려는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 태도가 있을 때 말은 훈계가 아니라 관계를 지켜주는 조언이 됩니다. 훈계 다음으로 더 상처를 남기기 쉬운 말투가 있습니다. 바로 비꼼과 빈정거림이 섞인 말투입니다. 박 분자님이 동네 모임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모임 자리에서 한 사람이 건강을 위해 식습관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다른 사람이 겉으로는 칭찬처럼 들리는 말을 했지만 말투에는 묘한 비꼼이 섞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괜히 말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후로는 모임에서 자기 이야기를 잘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가벼운 농담 같았지만 웃고 넘기기에는 말 속에 담긴 느낌이 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70년대 언어학자 로빈 레이코프는 사람들이 말의 겉뜻과 속뜻을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는 여러 대화를 분석한 끝에 비꼼과 빈정거림은 말하는 사람은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듣는 사람은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상처로 남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말의 겉모습이 칭찬일지라도 뒤에 비교하는 말이나 거리를 두는 표현이 따라오면 그 순간 말은 인정이 아니라 평가가 됩니다. 비꼼의 가장 큰 문제는 겉말과 속뜻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를 낮추는 느낌을 줍니다. 말하는 사람은 가볍게 넘길 수 있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오래 남습니다. 사람들이 비꼬는 말을 하게 되는 이유는 대부분 마음속의 불편함 때문입니다. 상대가 무언가를 시도하거나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마음이 말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말이 무심코 나올 때가 많다는 점입니다. 말하는 사람은 자신이 비꼬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듣는 사람은 그 안에 담긴 날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좋은 사람은 남을 헐뜯지 않고 칭찬할 때는 진심으로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이라면 굳이 덧붙이지 않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길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꼼을 유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짜 유머는 사람을 편하게 만들고 비꼼은 사람을 움츠러들게 만듭니다. 어른다운 말은 듣는 사람이 마음 편해지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참다가 한 번에 터지는 말의 위험을 짚어보겠습니다. 김수희 씨는 오랜 친구와의 일을 떠올렸습니다. 오랫동안 가까이 지내온 친구였지만 그 친구는 모임만 있으면 자기 이야기와 자랑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순간이 많았지만 처음에는 친구이니 그러려니 하고 넘겼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마음속에 불편함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되다 보니 속으로 참고 넘기는 일이 습관처럼 되었고 그만큼 마음의 피로도 함께 쌓여갔다고 합니다. 어느 날 모임 자리에서 그 친구가 또다시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자 그 순간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그 말은 준비되지 않은 채 쏟아졌고 주변 분위기는 갑자기 무거워졌다고 합니다. 그 자리는 매우 조용해졌고 친구는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멀어졌고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다는 후회가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쌓여있던 감정이 무엇보다 앞섰다고 합니다. 1960년대부터 40년 넘게 인간관계를 연구한 심리학자 존 고트만은 관계가 무너지는 가장 큰 원인으로 쌓인 불만의 폭발을 꼽았습니다. 작은 불편함을 계속 참다가 한 번에 터뜨리면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참다가 터진 말에는 지금 상황과 맞지 않는 과거의 감정까지 함께 섞여 나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은 점점 과해지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공격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그동안 괜찮은 줄 알았던 관계에서 사실은 많은 불만이 쌓여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과 당황스러움이 함께 찾아옵니다. 참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하고 어른스러운 태도처럼 보이지만 참았던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마음속에 남아 쌓이게 되고 언젠가는 다른 모습으로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때의 말은 대화가 아니라 감정의 폭발이 되기 쉽습니다. 불편함은 처음 느꼈을 때 가볍게 꺼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는 감정도 크지 않고 말도 비교적 차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상대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편함을 계속 미루고 참게 되면 한 번의 말로는 부족해지고 결국 쌓인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됩니다. 그 말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단번에 멀어지게 만듭니다. 에픽테토스는 작은 불씨를 제때 끄지 않으면 큰 불이 되어 집을 태운다고 말했습니다. 불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을 때 말하면 대화가 되지만 쌓이고 쌓이면 감정이 되고 터지면 공격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참는 것이 미덕이며 어른은 참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참는 것과 사귀는 것은 다릅니다. 사귄 감정은 언젠가 폭발합니다. 어른다운 말하기란 끝까지 참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터뜨리는 것도 아니라 불편함이 아직 작을 때 관계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차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관계를 깨는 말이 아니라 관계를 오래 지켜주는 말이 됩니다. 말이 어려운 이유는 말 자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관계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싶고 관계를 지키고 싶고 서로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는 말을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더 신중해지고 더 조심스러워지고 때로는 침묵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침묵이 언제나 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불편한지,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기 어렵습니다. 관계는 말로 만들어집니다. 솔직한 말, 품위 있는 말, 상대를 존중하는 말이 쌓일수록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점점 적어집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의 무게를 알기 때문입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고 더 신중해집니다. 그 신중함이 곧 품위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면서도 할 말은 하는 것, 상대방을 존중하면서도 나 자신을 지키는 것, 감정을 억누르지 않으면서도 폭발하지 않는 것, 그것이 나이 들어가는 사람의 말입니다. 말은 관계를 만드는 도구이면서 나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지를 말을 통해 보여주게 됩니다. 품위 있게 말한다는 것은 품위 있게 살아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들은 정답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방향에 가깝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관계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말은 연습이라는 점입니다. 처음부터 잘할 수 없고 때로는 실수도 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노력하는 일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품위 있게 말하려는 마음입니다. 그 노력이 쌓이면 어느새 말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지면 관계도 조금씩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조용한 여운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이야기 스튜디오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오늘보다 조금 더 편안해지길 바랍니다.